안녕하세요. 제가 세포와 그 기본적인 그 인체를 조금씩 쉬운 걸로 버전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토피에 대해서 급하게 질문이 들어와서 아토피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그 태어날 때 미생물 그 엄마의 그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미생물이 처음 접하게 돼요. 사실 아기가 살고 있는 양수 속에는 거의 그 무균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균 상태로 있다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의 그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 처음으로 이제 그 미생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이 한 2, 3년 정도 다양하게 이제 이런저런 미생물로 이제 성숙해 가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아무래도 이게 제왕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좀 더 미생물이 적다는 게 이렇게 학계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엄마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미생물이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풍성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조금 더 미생물이 더 적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아기들이 그 2, 3년 동안에 그 왜 아기들이 잔병치레를 잘하고 약하잖아요. 그 이유가 만일에 그 아이들 그 장벽 속에 미생물이 이렇게 먼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박테리아나 세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그 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게 그렇게 방어벽을 친다 그러죠. 그 미생물이. 그래서 만일에 아이들이 그 어떤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면역이 무지 강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생물들이 장벽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아기의 면역이 다 공격을 해서 그 미생물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자들은 아이들을 일부러 태어나서 한 2, 3년간은 병에 잘 걸리가고 면역을 약하게 해서 다양한 면역 그 좋은 그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게 해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린이들, 아기들의 그 장에서 면역계와 그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 이 미생물은 적이 아니구나. 아, 얘가 나를 보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그 익혀가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기들이 이제 그 소화할 수 없는 복합당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포도당 한 개가 있으면은 쉽게 이제 세포가 먹이가 되잖아요. 근데 세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다당류라 그러죠. 다당류 탄수화물 뭐 그런 것들이 그 소야에서 분해되지 않으면은 이게 누가 먹느냐면은 아기들의 그 대장에 살고 있는 음, 미생물들이 이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이 아기 장 점막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모유를 먹이거나 아기들에게 그 식이섬유, 그러니까 거친 거는 먹이지 못하겠지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올리고당이 있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장이 이제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신이 인간에게 그 장기를 줬잖아요. 우리 장기가 우리 기관이 이제 274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274 기관 외에 미생물을 한 장기로 보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 장기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몸 안팎으로 미생물이 거의 우리 세포보다 한 3배에서 10배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미생물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생물 속에 덮여 있고 또 안팎으로 다 이제 미생물이 그렇게 에워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미생물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한 장기 역할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쥐를 양쪽으로 딱 분리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미생물을
많이 풍성하게 넣은 쥐를 두고 한쪽에는 미생물을 딱 빼버리는 쥐를 두죠. 그러면은 미생물을 빼버린 쥐는 이렇게 장기들이 약해서, 특히 뭐 간이 이상하게 더 크거나 다른 장기들이 작아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그러고 그 미생물이 풍성한 그 쥐는 아주 건강하게 잘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두 상태의 이 쥐에게, 한쪽은 미생물이 많고 한쪽은 미생물이 많은 쥐에게 바이러스를 투입하죠. 미생물이 많은 쪽의 쥐는 조금 그 알타가 쉽게 극복을 하는데, 이 미생물이 없는 쥐들은 금방 죽는 것을 발견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그냥 장기라는 거죠. 간이 해독을 하고 영양을 저축도 하고 알부민 단백질도 만들고 또 글루코스를 저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사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짧은 사슬 지방살도 만들어서 장 세포에게 먹이를 준다던가, 또 이 비타민 K를 만든다던가 비타민 B12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을 이 미생물들이 만든다는 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또 해독 작용하는 거, 또 그 장측 내측 해가지고 우리 그 왜 지렁이가 뇌가 없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이렇게 가다가 먹이를 먹으면은 뱃속에서 지렁이 뱃속에 이제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먹어서 안 될 걸 먹었네 하고 이렇게 배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렁이의 장 속에는 뇌세포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그 뇌에 12쌍이 있거든, 세포가. 뇌신경이라 그래서 뇌신경이 12쌍이 있고, 또 이제 척수신경이 31가 있는데, 이 12신경 중에요, 10번째 신경이 얼굴에만 관련된, 뇌에만 관련된 신경이 아니라 미주신경이라 그래서, 그 10번째 신경은요, 이 뇌에서부터 이 경동맥을 해서 이 장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부교감 신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곧 뇌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제 굉장히 그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균이 다양할수록 더 종이 다양할수록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배달 음식이 없잖아요. 무슨 햄버거랄까, 또 무슨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거칠은 음식을 먹는 이런 데 사람들의 장은 보면은 장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또 T 세포가 굉장히 또 활발하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도해지 사는 사람들, 그 햄버거라던가 그 단순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먹는 생활해야 될 도해지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다 소화 흡수돼 버려서 사실 그 장에 미생물의 먹이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장이 이제 굶주리게 되는 거죠. 장이, 우리가 사람은 포도당을 먹고 살지만 이 미생물은 뭘 먹고 사냐면은,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 식이섬유 같은 거 있죠. 이 식이섬유를 그 미생물들이 분해해가지고 뭘로 말이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미생물이. 그러면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누가 먹고 사냐? 우리 소장의 길이가 음식을 그 흡수해야 되니까 한 6m로 되는 그 소장에 그 육모를 그 다림질로 만일에 다린다 치면은 그 소장의 넓이가요, 축구장 하나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장에서 확 다 흡수를 해서 육쪽의 그 세포에게 이제 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벽이 그 두툼하게 이렇게 그 매끌매끌한 걸로, 이렇게 우리 볼에 보면은 이게 매끌매끌한 이 세포가 있죠. 요걸로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만일에 장에 미생물이 모자랄 경우는요, 이 미생물이 장막을 뜯어먹는다는 거야. 장막 뭔지 아시죠? 우리 볼에 이 매끌매끌한 그 장막이요. 그 볼에도 막이 있듯이 그 장세포에도 매끌매끌한 그 두툼한 장막인데, 그거를 깔아먹고 살게 된다고 그러죠, 미생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호막이 얇아지니까 우리가 먹은 나쁜 음식이나 독극물이 바로 소장으로 이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식이섬유가 거칠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먹이를 누가 먹느냐? 사람의 소화 효소는 분해 못해요. 근데 미생물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자기네가 먹고 살면서 뭘 만드냐?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을 누가 먹어요? 바로 우리 소장의 장막 그 벽이 먹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먹은 포도당은 한 50%밖에 안 먹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사를 장세포의 먹이가 미생물이 만든 짧은 사슬 지방산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면역 세포가 70% 80%가 바로 또 이 소장에 집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미생물하고 우리의 이 건강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세기에는요 소아과 의사가 미국의 소아과 의사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이가 장이 너무 배탈이 많이 날 때는요 건강한 아기의 변을 먹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거죠. 그 변 속에 좋은 미생물이 있구나. 뭐 이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 문제가 생긴 거는 장이나 폐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이 피부랑 또 연관이 돼요. 피부를 바깥으로 피부라는 거는 사실 바깥에 있는 표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걸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피부를 회복할 수는 없고 그 안쪽이 좋아지면은 바깥쪽 몸 안에서 좋아지면은 그것이 점점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피부이기 때문에 안에가 좋아지면은 바깥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토피든 또 그게 비염이든 또 그 피부의 발진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그 아토피하고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그 혈관이 모세혈관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사람의 인체에 지구 2바퀴 반을 돌리는 혈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혈관들 중에 한 4% 정도만 굵은 그러니까 손마디 정도의 이제 굵은 혈관이고 나머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의 그 영양소를 그 주고받고 배분하는 장소는 사실은 모세혈관이죠. 그런데 그 아토피 사람들은 이상하게 첫째는 미생물이 너무 적어요. 그 비염이나 뭐 아토피나 뭐예요 알러지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장 속에 미생물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아팠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소염제나 항히스타민이나 또 스테로이드나 이런 또 약물이 많아서 또 악순환인 거예요. 미생물이 더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첫째는 장의 그 유산균은 이제 몇 개 안 된 게지만 우리가 그 요즘 말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뜻이 작은 미생물을 바이옴 전체를 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유산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몇 가지 17가지다. 그래서 30억 쌍이다.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 장 속에 있는 그 토착된 균들은 종이 건강한 우리 그 도시 기준으로 하면은 250종이라 그래요. 그 종이라는 거는 늑대, 사자, 뭐 호랑이를 다 한 종으로 본다면은 250 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아토피나 이런 사람들은 120종에서 150종이 될까 말까 한다 그래요.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당뇨 환자도 그렇고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 앓는 사람도 물론이고 암 환자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할 일이 미생물을 어떻게 쓰든지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미생물이 많은 그 거칠은 음식, 그 야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금치, 콩나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또 만들어 먹기가 힘들죠. 바쁘니까. 그래서 참 이거의 가장 좋은 대안점은 저는 생식이라고 생각해요. 생식에서 그 지금 특히 그 항성주 생식 그 이런 그 88가지 이런 생식들을 보면은요. 땅부터 검사를 해요. 땅과 그 자라는 토양과 또 걷어서 그 동결 건조해서 30도 40도 그 급속
동결 건조하는 거는 왜 우리가 정자를 얼려가지고 나중에 임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그 기법으로 냉동 급냉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조를 해서 효소가 있을 뿐 아니라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외에 사실 그 생식이라는 것이요. 뿌리와 줄기와 잎을 통째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슐린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거칠은 부분들은 인슐린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포도당이 하나로 되었을 때만 이게 인슐린이 요구하는 건데 거칠은 부분들은 인슐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식사이기 때문에 대신 이런 음식들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장이 이미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스푼씩 시작해서 이제 기를 들이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생식 한 스푼, 그리고 식사하시고 점심 때 한 스푼, 저녁에 또 한 스푼, 그 다음날은 3분의 1, 그 다음날은 또 반포, 이렇게 해서 점차 익숙해지셔야지 만일에 생식을 먹었더니 내가 위장이 감당 못한다 그래서 안 먹으면은 이분은 그 위장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몇 조일까요? 1조가 안 되겠죠. 우리 60쪽의 세포 중에서 1쪽의 세포의 그 터널을 지나야만 60조 세포가 먹이를 먹는 건데 그 1조가 아우 나는 이거 힘들어서 못 먹겠어 라고 위장에서 거부해버리면은 60조 중에서 50주개 구조의 세포계는 그냥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 자체도 세포예요. 걔네들도 건강한 식사를 원해요. 왜냐하면 위장 세포에도 유전자가 있고 그 호흡하는 모든 대사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푸드를 못 먹으면 생식을 조금씩 익숙하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풍부하게 해서 그 다음에 미생물이 풍부해지면 장이 건강해지면서 T세포의 활동도 늘어나요. 그런데 이미 지금 그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은 이뮨 X라는 걸 같이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뮨 X 속에는 단단한 거칠은 그 오탄당의 이런 것들을 헤미셀룰로스나 이런 것들을 다 표고부서 군사체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굉장히 효소 처리해서 그 많은 것들을 빼내놨어요. 오탄당이라 그래서 그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필요한 당사슬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그 T세포나 미생물들을 굉장히 그 활성화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암 환자뿐 아니라 아토피나 이런 데도 처음부터 조금씩 그 처음에 반포를 시작하셔도 좋고 한 포를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1부를 제가 이걸로 끝을 내고 2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